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색깔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빨간색은 실제보다 시간을 길게 느껴지게 하고 반대로 차가운 색은 시간을 짧게 느끼게 한다는데요. 여러분의 10월은 어떤 색깔로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기 107년 10월 셋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기 41년 금산선교소 발족을 시작으로 꾸준한 기도와 마음 공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교법을 실천하고 있는 대전 충남교구 금산교당이 10월 9일 개축기한 봉불식을 가졌습니다. 10월 9일 금산교당 개축기한 봉불식이 김도천 법무실장, 김현수 교구 교우회 의장, 박범인 금산군수 등 4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교당 대법당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날 봉불식은 금산교당 송만덕 교도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시상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종법사 표창장은 금산교당 교도일동에게, 교구장 표창패는 송만덕 금산교당 교도회장에게 수여했으며 이 밖에도 교구장 표창장, 공로패, 감사패, 감사장 등을 수여함으로써 금산교당 이안불사에 합력한 분들의 공덕을 기렸습니다. 우세관 대전 충남교구 교구장은 설법을 통해 부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봉불이라고 강조한 뒤 봉불의 처음은 일원상을 모시는 것이며 봉불의 완성은 일원상을 마음에 새겨 세상과 나를 향해 굴리는 것이니 우리 모두 그렇게 봉불을 완성해 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현수 교구 교우회 의장은 낙원건설에 앞장서는 금산교당이 되기를 염원했고 박범인 금산군수는 훌륭한 건물로 재탄생한 만큼 금산교당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며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 복을 많이 받는 시간이 이어질 것이라고 축사했습니다. 이어 화동학년 출가 동기 교무들의 합창, 금산교당 김도승 교무님의 자제분인 김혜진, 김원기 교도의 축창, 대전 충남교구 합창단의 합창으로 꾸며진 축하 무대를 끝으로 개축기한 봉불식을 마쳤습니다. 한편 금산교당의 새 법도량은 기존에 2층에 위치했었던 대각전을 1층으로 이전해 일요 예회 및 각종 의식 때 2층까지 올라가는 불편함을 해소했으며 2층에는 소법당과 셀프 카페, 청소년 스터디 카페, 생활관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선과 요가, 풍물교실 등을 개설해 교도는 물론이고 많은 지역민들이 교당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와 갈등에 대한 종교의 역할을 고민하는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2022가 열렸습니다. 종교와 문명, 모두를 위한 사회의 정의와 치유를 주제로 열린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2022가 10월 8일과 9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회로 오프닝 세션의 문을 연 세계시민회의는 레오 리페브르 ICCGC 공동의장과 최은상 종교연합 후원재단 이사장의 축사, 김성곤 아시아 종교평화회의 명예회장의 평화 메시지, 그리고 기조연설과 특별 대담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은상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의 혼란을 경험한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흩어지고 나눠지고 갈라진 세상과 문명의 위기를 세계 시민이라는 주제로 극복하고자 고민해왔다며 인류사회가 당면한 고통과 단절에 대해 세계 시민이 하나에 대한 의식을 통해 극복해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뤄가길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마크 유노 미국 불교 기독교 연구학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인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소속감으로 타인에 대한 깊은 경청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세계시민회의는 양일간 오프닝 세션, 인종주의 종식과 평화 구축 평화 대화를 주제로 한 평화 대화,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낙인과 갈등 해결을 위한 신앙과 영성 리더십을 주제로 한 사회 정의 대화, 불교 배우기를 주제로 한 종교 이해에 이어 종교와 긴급 구호를 주제로 한 종교와 평화, 세계 시민성을 위한 변혁적인 교육을 주제로 한 지식 대화, 종교와 문명의 위기를 주제로 한 고위급 대담, 평화를 위한 종교 연합을 주제로 한 클로징 세션 등 총 8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는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지성 플랫폼으로 원음방송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중앙교구가 어린이들의 익산 성지순례와 교리 퀴즈 대회를 통해 어린이 교화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9월 25일 모여봐요 성지의 숲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앙교구 내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익산 총부 성지순례와 교리 퀴즈 대회를 통해 원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각전, 종법실, 대종사 성탑, 영모전 등 총부 일대를 돌아보는 성지 투어는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총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안겨줬습니다. 이어진 교리 퀴즈 대회는 교리의 내용을 담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문제를 시작으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감으로써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다는 어린이들의 감상담도 이어졌습니다. 장태웅 어린이는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총부에 오니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고, 서연 어린이는 대종사님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다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 힘들기도 했다는 소감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다 함께하는 야외 행사가 많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중앙교구 어린이 연합 행사는 오랜만에 아이들이 총부에서 함께 뛰놀며 공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중앙교구가 학생연합법회를 통해 교화에 대한 열정을 한데 모았습니다. 개별교당의 학생 교도수 감소로 인해 법회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교구는 중앙교구의 이점인 근거리 교화의 장점을 살려 매월 1회 청소년 연합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동영교당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6월 18일에 진행된 두 번째 연합법회에 이어 9월 24일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세 번째 학생연합법회를 진행했는데요. 풍성하고 재미있는 법회에 교구 내 교당과 교립학교 법당 등 학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일부 법회에서는 교무들이 주관한 기도식을 시작으로 한종수 교무의 원불교 전서의 예전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고, 2부 레크레이션 시간은 삼동 청소년 김영범 선생이 함께 학생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교구 학생연합법회가 학생 교화에 활력을 더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앙교구 청년연합회가 청년 가을 운동회를 통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청년교화 활성화를 기원했습니다. 10월 1일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중앙교구 청년연합 가을 운동회에 5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화합을 다졌습니다. 민성효 중앙교구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종사님께서는 수도인이 침울하고 가라앉는 기운 속에 머무는 것을 경계하셨으며 오히려 명랑하고 활발한 태도로 육군을 동작해 현실 세계에서 무한한 복락을 장만하는 활불들이 되기를 염원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체육대회를 맞이한 모든 분들이 선의로서 경쟁하고 우정으로서 다독이며 법연으로 정의를 다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대종사 성탑에서의 기도식으로 문을 연 가을 운동회는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 다양한 게임과 미션 개주 및 나눔 선물 전달, 행운권 추첨, 성지순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을 운동회를 직접 준비한 청년기획위원들은 기획회의부터 준비, 모집까지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든 행복한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연 청년연합회장 역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이번 가을 운동회가 청년들의 교화 활성화를 위한 한 페이지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제주교구 청소년 가든 힐링 파티가 시원한 가을 날씨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10월 2일 제주국제훈련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주교구 청소년 가든 힐링 파티에 30여 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은 물론 20여 명의 청운회, 여성회 교도들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번 파티는 자연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푸르른 자연 속에서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파티를 즐길 수 있게 했는데요. 먼저 표선교당 김성관 교무의 진행으로 함께한 명랑운동의 시간은 줄다리기, 신발 던지기, 림보, 색깔 잊기 등 다양한 게임과 레크레이션으로 꾸며졌으며 열띤 응원과 함께한 운동회가 끝난 뒤에는 삼겹살 파티로 맛있는 저녁을 함께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이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넓은 대자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디언 명상 텐트와 빈백에서 자연을 조용히 즐기는 하늘멍, 보이차를 마시며 차를 음미하는 차멍, 선 요가멍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프로그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주교구는 매달 청소년 합동 법회를 통해 청소년 교화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는데요. 오성 사무국장은 다음 합동법회를 기다리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청소년 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성과를 통해 지속적인 청소년 교화를 위해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교화의 최전선에 있는 은덕문화원이 2022 가을 문화행사를 열고 관람객들에게 전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선물했습니다. 은덕문화원에서는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특별 전시를 비롯해서 해마다 10월 초에 가을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진 2022 가을 문화행사는 규방공예 전시로 꾸며졌으며 10일간 2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규방이란 전통가옥에서 여성들의 생활 공간이 되는 안채의 방을 뜻하는 말로 규방공예 특별전시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정치 및 사회생활과 격리돼 안채에 거주하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자수, 침선, 그림 등을 비롯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주력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시회에서는 백영자 작가의 올림픽기 인도무, 유태영 작가의 도투락댕기, 정경자 작가의 반지꼬리, 양혜연 작가의 모시발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김법열 은덕문화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긴 시간 어려움 속에서 바늘과 실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한 땀 한 땀 온갖 정성을 기울여 나온 결실의 장이기에 그간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 미래유산인 은덕문화원을 개방해 작가들에게는 전시회장을 열어주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작품 감상과 아울러 한옥의 정치 속에서 심신간 재충전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은덕문화원 규방공예 전시가 오고 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은혜로운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2016년은 원불교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였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의 원불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 연구의 대가이자 현재 원광대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민영 박사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소개하신 대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2020년에 제가 그 독립기념관 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20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임한 이후에 여기 원광대학으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거의 반갑습니다. 40년 가까이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해오셨어요. 특별히 역사 중에서도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원래 저는 그 역사, 그 한국사 중에서 조선 후기 성리학을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지도 교수님을 그 윤병석 선생님이라고 네. 이제 그분을 모셨는데 우리 그 윤병석 선생님이 한국 독립운동사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네. 태두예요. 네. 태두이신 분이에요. 예, 재작년에 잡고 하셨는데 그분 영향이 컸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학문적으로 행운아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독립운동사학계에서 가장 그 우리 한국 독립운동을 개척하신 그 세 분을 제가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윤병석 선생님, 그 다음에 네. 그 박성수, 그 다음에 초동걸 네. 이 세 분 선생님을 제가 그 사살했기 때문에 네. 학문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그 어떤 정통성을 가진 독립운동사학계 아마 드물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아주 그 영광스럽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좋은 스승님들을 또 감사하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거의 수혜자, 거의 예. 정통성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또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독립기념관에 있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거의 20년 이제 봉직을 예. 하셨다고 예.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아무래도 역사를 좀 바르게 알리고 또 이어나가야 된다는 책임감이 그만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 그러게요. 우리 독립운동사는 정말 네. 우리 그 학문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근대사의 한 중심에 복판에 서야 될 학문, 그런 네.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실제로 우리 전국 대학 중에서 독립운동사학과 한 군데도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그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우리 제가 몸담았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아무튼 자타가 공인하는 네. 유일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어떤 유일한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사의 연구, 선양, 홍보, 거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의무감이라고 그러나 역사적인 책무감 이런 것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죠.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얘기를 하기에는 네. 사실 너무 부족하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지금 현실이 이렇지만 우리는 꼭 이를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야 될 당위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독립운동사는 물론이고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책도 많이 또 출간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작업들 중에 어떤 작업이 있었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으실까요? 아, 예, 아무튼 제가 단행본으로 네. 낸 저서가 한 12권 정도 돼요. 네. 작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도 관련돼서 한 70편 정도 썼으니까요. 70편이요? 네. 네. 작지 않은 숫자죠. 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중에 가장 지금 앵커 말씀대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걸 한두 개를 예시하자 그러면은 매남 최익현 선생이 대마도로 끌려간 그 전무를 제가 밝혔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대마도로 끌려간 매남 최익현 선생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네. 대마도로 끌고 간 주범이 바로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이었어요. 네. 그 사실을 제가 밝혀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제가 일본 군국주의가 벌였던 만행, 네. 역사적인 만행을 제가 실체를 고발한 글을 한 번 논문을 쓴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의병장 중에 강원도 고성에 네. 건형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그 일본군한테 잡혀서 이게 탄두 목을 잘렸어요. 네. 근데 자른 목을 일본 군대가 그 가마솥에 걸어놓고 삶았어요. 목을. 그리고 이제 살을 다 해짓고 두개골만 일본으로 가져간 그런 만행을 제가 그 실상을 고발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인상에 남았던, 기억에 남았던 그런 작업들입니다. 혹시 네. 말씀해주신 저서 뭐 12권 그리고 논문 뭐 70여 편 이상 이 모든 작품들은 다들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예외 없이 다 독립운동 그 분야에 다 포함이 되는 저작들입니다. 네. 가장 그러면 최근에 하셨던 작업은 어떤? 제가 2020년에 독립기념관을 정년을 했는데 네. 그 해에 코로나가 극성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외출도 안 하고 정말 앉아가지고 그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그리고 후배들한테 나오기 전에 좀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그 해 책을 3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설이라는 분이 우리 독립운동계의 그 대부거든요. 네. 그 평전을 제가 냈었고, 그거는 우리 제 은사님 윤병석 선생님이 살아계실 적에 생전에 저한테 남긴 그 유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20년에 이제 그 책을 발간해가지고 그 은사님의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졌고요. 네. 또 두 번째가 이제 석주 이상용 평전을 제가 그 해 냈습니다. 그 고성의 안동의 네. 그 이제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구국의 성전 해가지고 의병전쟁 네. 그 학술논고 그래서 3권을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상당히 그 학계에 네. 주목을 받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네.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저로서는 뿌듯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그게 성과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무너무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셔서 그렇게 평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가볍게 그냥 우리가 숫자로 12권 뭐 70여 편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한 편 한 편만 쓰기에도 너무너무 방대한 양이거든요. 엄청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독립기념관에 있는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계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2021년부터는 원광대 원불교 사상연구원 예. 책임 연구원을 맡으셔서 또 초기 원불교의 우리 독립운동 자료를 더 정리하고 계시는데요. 이전부터 원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는지 관심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불교하고 연호는 꽤 오래됐습니다. 아, 정말요? 지금 원광대학의 현 총장님이신 네. 그 학산 박맹수 총장님이 제 1년 그 대학원 선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해가 5년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울의 강남교당에 양재교당이요. 양재 당시에 교당이 있었습니다. 총장님이 제 손을 잡고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신도증을 발급받고 법명도 받았어요. 제 성민이라는 법명도 받았죠. 그리고 저 집안에서는 저희 큰 누나가 이제 큰 누님이 해방둥인데 한 40년 그 법령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원불교 진주교당에 연원을 아주 오랫동안 지금 함양에 이사 와서 함양교당을 다니시는데 우리 큰 누님이 원불교에 그런 길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작은 누나도 도남동 교당에 꽤 오래 출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교리라든지 믿으면 조금 자신이 당연히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네네. 그래도 꽤 오랜 인연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본인이 원래 하고 계시던 독립운동 연구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원불교가 함께 만나서 원불교 제가 출가 중에도 아무래도 항일 독립운동과 연관된 분들이 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맞나요? 예, 원불교 자체가 한국에서 탄생한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현실과 유리될 수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민족 종교의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그러한 그 상황에서 원불교에서도 독립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잘 모르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원불교 독립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두 편의 논고를 저도 썼어요. 그래서 선산 변중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원광대학 그 한의과 대학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초대 그 1975년에 원광대학 그 병원 초대 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아주 그 중요한 분인데, 그분의 독립운동 관련 저서를 제가 논문을 한 편 썼었고요. 실론적으로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원불교 교단과 독립운동의 상관성에 대한 그런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일반 그 원불교 그 중에서 이제 교인 가운데 그 원불교인 가운데 독립운동과 직결되어 있는 분, 예를 들면 그 황정신행 같은 그 분은 이제 그 팔타원 그분의 그 남편이 부군이 그 이제 황해도 분인데, 평강열이라는 만주 독립군의 그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원불교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정산 그 종사님, 정산 송규의 그 부친 되시는 그 송벽조, 그 이제 그 송명이 이제 임기인데, 그 송벽조라는 분이 실제로 그 독립운동에 가까운 행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1939년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1939년에 그 일본 천황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일제의 한국 그 강점 통치가 잘못됐다는 그런 실제로 질타를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진안에서 당시에 이제 그 시무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 동경으로 이제 그 수신인을 그 일본 천황으로 이렇게 수신인 그 봉투에다 쓰고 그 발신은 없이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안 우체국 소인은 찍혔는데, 그 편지가 서울에 가가지고 검열에 걸려서 반송이 됐죠. 근데 걸렸어요. 그래서 그 진안 그 경찰서에서, 왜냐하면 그 불경죄이기 때문에 천황을 모독하는 그 아주 중대한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 불경죄를 그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소인은 찍혀 있는데 뭐 그 발신인이 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진안에서 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송벽조 선생이 참여를 해가지고 시를 지었나 봐요. 그래서 필적 그 조회에 걸려가지고. 정말요? 정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반 그 옥고를 그분이 60이 넘었죠. 환갑이 넘은 나이에. 그래서 정산 송규의 그 부친 송벽조 선생도 그렇게 실제로 가담이 돼 있었어요. 정산 송규 송벽조 선생의 그 원래 고향은 성주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경상북도 성주인데, 그 성주의 그 송벽조 선생은 그 파리장서의거라는 유림단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림계의 3.1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파리장서의 그 주도했던 그 성주의 야성송씨 일문입니다. 그래서 그 송준필이라는 분이 이제 제일 이제 그 파리장서의 말하자면 주모인데, 그 송준필의
가까운 일족입니다. 그래서 송준필이 명을 받고 젊었을 적에는 송벽조 선생이 그 안동의 그 태계 이황의 그 마을, 그 태계 하계 마을이라고 이제 네. 태계 이황이 났던 거기에 태계 가문에 편지 심부름도 가고 아주 가까워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전반적 그 어떤 그 흐름에 그 세력에 송인기 선생도 송벽조 선생도 가담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걸 쭉 들으면 우리가 잘 안다고 좀 생각을 했지만 사실 또 원불교 내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된 분들을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꼭 기억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소개를 하면은 네. 중요한 분이 또 정말로 중요한 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원불교와 우리 독립운동의 그 상관성의 문제를 놓고 봤을 적에 네.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산 변중선 네. 그 선생 그분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은 그분이 1965년에 원광대학으로 오셨는데 네. 오시기 전에는 전남대학 물리과대학에 소속이 되어 계셨어요. 근데 전남대학에 계시면서 이분은 변산 선생은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독립운동사를 대학에서 강의하신 분입니다. 이미 50년대에 독립운동사를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독립운동사 강좌를 설강을 못하니까 세계문화사 시간에 독립운동사 강의를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분은 독립운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효용성 이것을 1950년대에 이미 간파하고 계셨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앞서서 독립운동사를 최초로 강의하신 분이고 그 증거가 한국 독립운동 약사라는 그러한 그 이제 가리방으로 긁은 옛날에 철필로 긁은 그러니까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이 변중선 선생은 교재를 본인이 직접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 약사라는 강의 교재를 처음으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가리방으로 긁어서 그걸 발간하신 지금 아마 유일본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이제 독립기념관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 후손의 이름을 카탁해서 총장님 박명수 총장님이 몇 년 전에 독립기념관에다가 그것을 한국 독립운동 약사를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기획전도 개최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학사적인 의미를 가진 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증거 자료로서 또 발견을 해내셨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또 주 논의가 되고 또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또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작업인지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정말 이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은 게 제가 숭산 박길진 우리 초대 원광대학 총장님 그 평전을 집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숭산 초대 총장님 평전을 집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 원불교 교단이나 원광대학 쪽에서는 상당히 그 관심이 가는 주제겠죠. 처음에 제가 여기에 정년 퇴임을 하고 제가 평생에 자료 만지는 사람이니까 저 박명수 지금 현 총장님께서 초기 교단 자료를 좀 와서 정리도 하고 이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여기 원광대학에 왔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작년 내에 숭산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숭산 자료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숭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가졌던 숭산에 대한 그 이미지, 그게 하루아침에 숭산 자료를 통해서 불식이 됐어요. 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는 처음에 숭산이라는 분을 처음에 이제 그 처음 대면했을 적에 네. 뭐 그 일반적으로 흠행이 높은 분이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46년 그 이제 유일학령 원광대학 네. 설립해가지고 86년 작고하실 때까지 뭐 40년 동안 뭐 학장, 총장 하셨고, 네. 그다음에 소태산의 큰아드님이시고, 뭐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냥 흠행만 높은 분이구나, 아니 그런 분이 아니겠냐라고 일반적으로 네, 제가 네,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정말 죄스러웠어요. 그런 분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내가 평전을 한번 집필을 해보고 싶다 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평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건 몇 퍼센트 정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공정률로 따지면 네네. 한 75%에서 80% 가깝지 않은가. 한 그래도- 1000매 가까이 있었거든요. 1000매요. 네. 그래도 반은 이제 넘으셨는데 이제 후반부를 아주 향해서 초보입니다. 조금 달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평전이라는 게 이렇게 양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1000매라는 게 그냥 딱 들었을 때 숫자로 와닿지도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내용 소개도 해주시죠. 제가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상 네, 나중에 이제 초반이니까. 초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정치하게 다듬어지겠습니다만은 크게 봐가지고 이제 제 일부에는 이제 총 3개 부가 3개고 네. 이제 마지막 부록 이렇게 이제 4개 어떻게 보면 4개 부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네. 생각을 하는데 첫째가 이제 숭산의 삶, 네. 일생의 궤적을 한번 관통해서 보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숭산의 그 저술과 사상, 그 정신, 또 혹은 그 의식, 네. 뭐 아무튼 사상, 뭐 이런 그 내면 세계 네. 이걸 두 번째 장에서 다루고 마지막 그 세 번째 장에서는 이제 숭산이 우리한테 이제 숭산의 마지막 그 모습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숭산을 통해서 어떻게 그 유언을 개성할 것인가 숭산이 남긴 그 유업 네. 우리가 개성 발전시키는 그러한 문제들을 제가 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상태라서 또 초고기 때문에 또 이후에 수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은 이제 이렇게 잡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역사학자의 또 시각에서 이 역사적인 인물로 숭산을 어떻게 또 평가하고 바라봐야 될지 이 평전이 나오면 우리가 또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쯤 예상하세요? 출간은? 아마 겨울 되면은 이번 겨울 되면은 네. 아마 탈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입문하고 이제 다듬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여름 되기 전에는 아마 책이 간행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더운 여름날 되기 전 꽃피는 봄날에 또 이 평전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평전 집필하시면서 사실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중점에 두고 쓰고 계신가요? 제가 평전 쓴다고 하니까요. 네. 제가 작년에 11월 19일 제 100세 되는 그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네네. 사실 그날도 제가 임종 전날 원광대학에서 엄불교 사상연구원에서 10시 40분에 제가 집필을 하고 있었어요. 네. 10시 40분에 어머니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서울로 그냥 올라갔었는데 그 임종을 지켜봤었는데 49제 때 이제 어머니 함양교당에서 제가 제를 모셨거든요. 네. 그 교무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숭산 총장님을 뵌 적이 없는 분이 어떻게 집필을 하고 계시냐? 평전을 쓰실 수 있을까요? 네. 하는
의문을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원불교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신앙심이나 그 영성이나 또 혹은 그 교리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 숭산 평전을 집필한다는 게 상당히 그 무리가 어떤 면에서는 한편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용기를 낸 거는 이분은 종교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네. 역사적 인물로서 우리가 숭산을 봐야 될 그 당위성을 제가 가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로 숭산을 볼 수 있는 저는 역사가니까 그렇게 집필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집필에 염두를 둔 부분은 숭산의 일생과 그 업적에서 제가 객관적 어떤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네. 그게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그랬을 적에 이분이 원불교 교단과 또 원광대학의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했으며 또 앞으로 이 학교와 교단의 어떤 가치를 효용성을 또 가지실 수 있을까 그 기여할 수 있는 역사의 자료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 가치 창출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아,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인데 저는 뭐 한자 한자 손 떨려서 못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평전 집필자로서 바라본 이 박계질 총장님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분이다라고 좀 느껴지세요?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또 바라보니까. 그 숭상 총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특강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네. 네. 워낙 그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그 60 중반에 들어섰는데, 네.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그 숭산 총장님한테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이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숭산 총장님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본 자료와 네. 그래도 한 1년, 2년 동안 제가 숭산을 늘 생각하고 하면서 느낀 결론은 첫째가 실천, 둘째가 근검. 뭐 이거는 뭐 정말 그 일반 그 범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젊었을 적에는 그 구도에 대한 그 열정 말도 못했습니다. 그 공부에 대한 열정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네. 아마 목숨 걸고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하여튼 그 실천의 어떤 의미, 실천에 대한 그 집착은 아마 숭산 총장님을 그 옆에서 지켜봤던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할 겁니다. 저는 실제로 평생에 생전에 봐본 적은, 뵈본 적은 없지만은 정말로 실천에 대한 그 실천적 의지. 숭산 총장님 예를 하나 들면은 그 근검 전략 우선 제가 제일 그 숭산 원광대학의 숭산 그 기념관 전시관이 있는데 1층에 거기에 가면은 숭산 유품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톱깎이 하나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손톱깎이가 그 일본에 유학했던 동양대학 시절에 대학 시절에 구입했던 손톱깎이예요. 근데 그걸 50년 동안 말하자면 평생 손톱깎이 하나 가지고 생활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캡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짐작이 되시겠죠.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요. 숭산 총장님께서 1956년에 세계 일주를 하셨습니다. 정말 당시로서는 놀라운 그 미 국무성 초청을 받아가지고 1956년 그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약 44일 동안 12개국을 순방을 하셨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그 거의 볼 수 없는 아마 그런 면에서는 해방 이후에 아마 유일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숭산 총장님이 이제 쭉 이 세계를 순방을 하시는데 동경 가셔서 그다음 하와이,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뉴욕, 그다음에 이제 영국, 그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그다음에 스위스. 독일을 거쳐서 스위스로 가죠.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는 비자 문제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이제 스위스에서 그 이집트로 가셔요. 이집트에서 이제 인도로, 인도에서 태국에서 이제 대만을 거쳐서 이제 동경으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 네. 인도에 갔을 때입니다. 이제 이 숭산 총장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는 그 대목인데 매일 일기를 남기셨거든요. 네. 44일 동안. 그 제가 일기를 최근에 봤습니다. 네. 상당히 그 난필인데 보기가 어려운 글인데 제가 다 읽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만 예를 들면은 그 인도를 방문했을 적에 인도의 그 제일 속상해하는 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게으르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이제 말하자면 당시에 네. 이제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숭산 총장님이 몹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일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숭산 총장님이 남한테 보이려고 쓴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개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역사 자료로서 제가 숭산 총장님을 공부하는 그 자료로서 제가 그 한 대목을 인용해 보면은 그 이제 숭산 총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국민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가정의 도리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은 폐인이다. 폐인과 다름없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어느 정도 숭산 총장님 어떤 그 품성을 가지고 계신지 해서 인도 사람들 그 게으름에 대해서 부처님도 난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만큼 매우 역설적인 그 표현이죠. 오로지 나는 법신불이다. 그래서 이럴 정도의 그래서 이게 좀 제 이야기가 좀 장황했습니다만은 숭산 총장님을 어떻게 보시냐고 제가 아까 그 질문에 보고 계시냐고 저는 실천적 의지를 가지신 하여튼 구도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뭐 감히 제가 이제 그런 평가를 아닌 평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직접 뵙진 않았지만 거의 뭐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수많은 자료들을 접하시면서 이미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느낀 바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더더욱 빨리 편전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원불교 독립운동 자료도 정리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또 평전도 집필하시는 중이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눠봤을 때 혹시 원불교에 대한 생각이 좀 뭐 변화된 지점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원불교와 관련돼 가지고 아무튼 2년 동안 이제 원광대학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단상은 원불교 공부하면서 뭐 이게 꼭 합당한 생각인지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불교 지금 그 어떤 그 지도자분들이나 또 신앙심을 가지고 계신 신자분들이나 정말 그 초기 그 가르침, 소태산의 초기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좋지 않겠나. 그게 가장 절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왜 처음에 그 교단을 이끌었던 소태산 그 문화의 초기 지도자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 영성들, 정말 저는 막 엄청난 감명을 받았어요. 예컨대 정산 종사님 그 돌아가실 적에 운명하실 적에 이제 며칠 그 이제 막 운명 직전에 마지막에 그분 남긴 유명이 뭐냐면 빨리 원불교 전서 있잖아요. 교서 편찬 독려하는 거. 교서가 잘 편찬이 되지를 못했었나 봐요. 지지부진했는지 임종수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교서 편찬 독려하는 거였어요. 그 법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그 다음에 원광대학 세웠을 적에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원광대학 총부에다가 세울 것이냐 뭐 이런 위치에 대한 그 논란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박창기라는 그 이제 젊은 교무, 신예 교무 그분은 서울로 원광대학을 가져가야 돼.
학교 서울에다 세워야 된다. 사실 현 당시 여건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익산에다가 원광대학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분은 그 본인의 신념을 꺾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철저한 자기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사비 들여가지고 8명을 서울 유학을 보내시더라고요. 예, 그런 정말 초기 교단을 이끌었던 그런 분들의 그 독실한 그 열정, 그런 그 힘이, 에너지가 지금 교단을 끌어오고 있지 않은가. 지금의 교단을 원불교의 어떤 자산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그 진지한 마음으로 그걸 좀 받아들여서 개선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요사이 절실하게 좀 주제 넘습니다만은 주제 넘은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니, 오늘 사실 중요한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해주셔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은 좀 전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직접 전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제가 승산 총장님 평전 집필하고 있는데 이 제가 집필하는 평전이 승산 총장님 그 유업을 계승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됐으면,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정말 그 간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1987년에 원광대학교 그 교사가 처음으로 그 이제 편찬이 되면 40년사가 편찬이 되는데 그 서문에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은 그 신룡벌에 우리 대학의 전신인 유일학님의 주춧돌을 세웠을 적에 오늘의 대원강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평생을 바쳐 대학 발전에 헌신한 고 숭산 박길진 초대 총장의 경륜과 힘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 전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뒤에 2007년에 원광대학 그 60년사가 나올 때는 이 대목이 좀 빠졌더라고요. 전 서운했습니다. 숭산 총장님의 그 평생의 그 어떤 그 사업, 숭산 총장님 일신과 같은 그 원광대학의 발전에 제 이 작업이 조그마한 초석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은 작지만은 그 희망은 정말 강렬합니다. 네. 주제 넘게 제가 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내가 없이는 오늘의 나도 없고 내일의 나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한 나라도 그리고 하나의 종교도 역사를 잊고서는 절대 또 나아갈 수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또 집필 중이신 숭산 또 박길진 총장님의 평전 잘 마무리하셔서 저희가 내년 봄쯤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WBS 원음방송 신사옥 이전 시청 인증 이벤트가 10월 31일까지 펼쳐집니다. 원음방송 TV 프로그램 시청 중 시청 인증 마크가 나타나면 화면을 촬영해 TV 인증 이벤트라는 문구와 함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200분께 만원권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22일) 중앙총부 법원관에서는 2022 원불교 상당학회 5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 김영애 교수,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박성현 교수, 전주대학교 최미경 교수, 원불교 수의단의 사무처 박세훈 교무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담에 대한 주제 발표가 준비돼 있습니다.
행복은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매 순간 열정을 다할 때 저절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들로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